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정리하는 방법, 홍로, 자홍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지 끝에 있는 정화만 놔두고 뒤에 바짝 있는 액화성 꽃눈은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뒤에 한두 개, 두세 개 액화도 내년을 위해서, 내년 결과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겨 놓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500평 되는 홍로, 자홍, 액화성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정화성 끝에 있는, 결과지 끝에 있는 그런 꽃눈만 남겨 놨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사 같은 경우 4월 10일 날 제가 개화점 방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꽃은 보통 4월 20일 전후로 해서 폈어요. 그런데 이 홍로는 며칠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한 10일 조금 넘으면 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홍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부사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이 밭은 4년차 부사밭이에요. 미얀마 부사. 홍로하고 다르게 부사는 어떻게 정례를 저 같은 경우는 하냐면요. 홍로 같은 경우는 일괄적이게 전부 다 사과나무 전부 다 정례를 실시를 해요. 중생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사는 만생종이잖아요. 만생종이기 때문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정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나무 수세를 봐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정례를 하지 않고요. 항상 제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전정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강정정을 해서 수세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비료나 이런 것도 수세가 센 나무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에 밀양온서 정도만 하고. 그리고 정례도 마찬가지예요. 수세가 센 나무들은 정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무가 수세가 세다는 거는 작년에 착과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수세가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꽃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수세가 센 나무는 정례를 하지 않고 모든 꽃을 다 피워서, 모든 꽃이라는 거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꽃을 다 꽃을 피우고 열매가 꽃이 지고 수정이 돼서 착과가 되잖아요. 유각이 조만하게 달리잖아요. 그 적과도 저는 늦게 해요. 수세가 센 유목이나 3, 4년 차 이런 거는요. 그래서 수세에 따라서 정례를 하는데요. 똑같이 홍로하고 이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척지에서 나온 결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끝에 있는 도톰한 게 이게 정화예요. 여기 끝에 사과를 달아야지 제일 좋은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들, 부사는 수세가 약한 나무들 위주로 정화 뒤에 있는 요 액화성 꽃을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내두고요. 이런 게 다시 꽃이 핀다든지 잎이 나와 가지고 내년 또 꽃눈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되도록이면 내두고, 홍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지 하나에 사과를 하나만 이렇게 착과를 시키는데, 부사 같은 경우는 결과모지, 좀 긴 결과모지 같은 경우는 끝에도 하나 시키고 중간에도 하나 시키고 착과를 그래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유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 하나만 시켜야 되지만, 한 7년 8년 넘어가면은 결과모지에 식재거리에 따라서 한 결과모지에 2개 3개도 착과를 시키기 때문에 항상 요 끝에 있는 정화 끝에 제일 좋은 사과 한두 개만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게 꽃이 피든지 잎이 생기든지 이거는 홍로하고 달라 가지고 이게 꽃인지 잎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대개가 뒤에 있는 거, 바짝 있는 것도 꽃이라고 봐야 돼요. 이 안쪽은 잎일 확률이 높은데 뒤에 바짝. 그래서 요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따주면은
여기 꽃이 필 양분들이 요 끝에 정화에 집중이 돼 가지고 아주 좋은 튼실한 그런 꽃이 피서 수정이 되면은 더 이게 이제 초기부터 영양분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일 때 사과를 더 세포가 이제 많아지면서 더 사과를 굵게 만들고 품질이 좋고 나중에 잎 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뒤에 만약에 있으면은 잎이 나와서 있으면은 이게 덮을 거 아니에요, 사과를. 그러면 나중에 잎 따기 하는 것도 일손을 덜어줄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일손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고 약을 친다든지 이럴 때 훨씬 더 요 또 가촉엽이 또 나오잖아요. 가촉엽이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있으면은 부사 같은 경우도 돌아다니면서 정례를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간만 나면 요맘때면 할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거의 정례를 이렇게 특히 유목 같은 경우는 성목 같은 경우는 못 하는데 유목 같은 경우는 수세가 좀 약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다니면서 이렇게 최소한 2개 정도는 따줘요. 그러면은 품질이 다르고 이게 확실히 사람 손이 가면은 뭐든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런데 요게 아마 4월 20일 정도 전후에서 꽃이 필 것 같은데 요 2개 정도 따주고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액화성이 하늘로 간 거 따주고 밑에 있는 거 따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뭐 어떤 비료를 줘서 사과를 굵게 만들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수작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과다 착과를 시킨다든지 나무 힘에 비해서 과다 착과를 시키면은 사과가 굵을 수도 없고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무 수세에 맞는 그런 과일을 착과를 시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양분을 이제 소비하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사람 손을 빌려서 이렇게 액화성을 따줘서 그렇게 나무 힘을 실어주는 게 좋아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제일 약한 나무거든요. 이게 수세가 약해서 작년에 제가 흙을 복토도 하고 올해는 가축분 퇴비도 하고 비료도 하고 이랬어요. 그 수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그런 정리를 더 철저히 해주는 거죠. 착과를 많이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액화성도 뒤에 따주고 그러고 이제 추비도 해주고 그러고 사과도 많이 달지 않고 요런 가지에 한 2개씩만 많이 달지 않고요. 요런 가지에 한 2개씩만 달아야지 여기다 막 3개에서 5개 이렇게 달면 수세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착과 수를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세를 올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M26인데 M26 그러니까 작은 묘 같은 경우는 수세가 좀 고르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4년 키워보니까 4, 5년 키워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일정하지도 않고 그 접목 부위가 많이 노출되면은 당연히 수세가 약하고 또 뿌리 발달이 안 되면은 수세가 약해 가지고 이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액화성 이런 거를 따주면서 이런 걸 따줌으로 해서 자꾸 사과나무 이 사과밭에 와서 있으면은 사과가 뭐가 이상이 있는지 나무 이런 그러니까 접촉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배우는 게 있고 관찰력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할 일 없다 해서 이제 뭐 그냥 마냥 쉬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꾸 살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제가 이축 나무를 한 그루만 심어 봤어요. 이렇게 이축.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차 되니까 올해는 이제 꽃눈이 많이 왔네요. 다축보다는 그래도 이축 정도가 부사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나무도 다 수세가 약하고 그래서
수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정내, 적화, 적과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사과나무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홍로 정리하는 방법, 부사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